안녕하세요. 재활의 정석입니다. 병주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무릎 관절염에 대한 정보와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관절염에 대해서 관절염 통증 그리고 근력 강화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까요? 오늘의 질환은 어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십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십견을 알아볼 건데 오십견 어떤 질환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십견은 주로 50대에 접어들면서 발병이 많이 되어 오십견이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었으면서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이제 통증이 유발되면서 이제 불편함을 갖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름을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깨는 크게 상관절, 경관절, 쇄골로 구조되어 있으며 이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 있는데 이 오십견은 이 관절낭이 이제 염증이 발생하면서 유착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대한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관절에 있는 관절낭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계속 발생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유착이 돼서 굳어가는 그런 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십견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되나요? 일단 오십견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어깨 관절 이제 연부주식들이 퇴행이 되면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회전근개나 어깨 주변 그 구조물들이 손상이 생기면서 발생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경추, 디스크로 인한 압박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디서 얼핏 이렇게 봤는데, 서적에서 봤는데, 이 당뇨병 환자들이 또 오십견에 많이 노출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 단백질과 지방이 결합된 혈당이 혈액 내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어깨 캡슐 조직 단백질과 결합되면서 관절량이 두꺼워지고 유착이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은 일반인보다도 약 5배 정도 높은 수치에 오십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5배나. 네네. 근데 그렇다면은 병주쌤, 네. 오십견은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오십견은 어깨 관절에 능동적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팔을 올리는 거고요. 수동적은 누가 들어줄 때, 이 두 가지에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데 한 방향이 아니고 다방향에서 관절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아까 말씀은 했지만 아직 명백한 원인은 크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주로 40대에서 70대 성인들에서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오십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병원 진료를 보기 전에 실제로 혼자서 이렇게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거나 빗거나 그리고 뒷짐을 지거나 옷을 입을 때 그리고 이 반대쪽 어깨를 잡을 때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면은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에 수면 시 통증이 발생될 때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아프신 쪽으로 기대어 누워서 주무실 때 통증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팔을 스스로 들거나 그리고 또 남이 들어주거나 팔이 올라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되고 올리기가 어려울 때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에서 모두 중복돼서 증상이 나타날 때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래도 가장 정확한 거는 가까운 병원이나 진료를 통해서 의사분들께서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오십견이 이제 된다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만약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아실 거예요. 오십견은 쉽게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증기 말 그대로 이제 통증이 이제 증가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보다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요때 이제 특징은 이 통증을 낮춰줄 수 있는 그 주사라든지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팔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그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통증기가 지나면은 이제 2단계로서 이제 유착기가 들어가게 돼요. 이건 말 그대로 관절이 점점 얼어가고 굳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6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에는 우리가 통증을 줄이는 주사를 맞거나 마취하에서도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그런 게 보이고요. 확연하게 좀 관절의 범위가 감소됐을 때 이런 유착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착기 때에는 관절이 이렇게 굳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운동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단계가 이제 해빙기예요. 이제 얼었던 어깨 관절이 점점 녹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에는 저희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그렇게 시기를 볼 수 있는데요. 통증도 감소되고 그리고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시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 때 저희가 보편 임상에서는 운동 처방이 이런 시기 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 통증기 그리고 유착기 그리고 해빙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십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주쌤. 네. 일단 이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굳이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십견은 자연스럽게 해빙기가 되면은 1년에서 2년 지나면은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한데 이런 회복 자체가 통증이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 범위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는 회복돼요. 그래서 원활하게 뭐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회복이 되는데, 완전한 이 관절 가동 범위 100%의 회복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깨는 관절의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다 보면은 2차적으로 목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올라가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한 180도까지 완벽한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회복도 되지만 우리가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운동을 통해서 오십견을 관리해 주시면은 거의 90% 이상 그렇게 회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회복이 되긴 하지만은 완벽한 회복은 되지 않는다. 네네. 맞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능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도 빨라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알아봤듯이 주로 50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많이 이제 걸린다고 하는데, 네. 오십견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의자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많이 보시는 이런 젊은층에 대한 이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질환일까요, 오십견이라는 게? 네, 그 보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40대에서 70대 그래서 관절이 굳어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차성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십견도 오십견이지만 뭐 경추에 있는 목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 그리고 회전근개 손상 이런 질환을 통해서 2차적으로 오십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0대라든지 40대 젊으신 분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신 환자분 중에서도 타 병원에서 오십견 진단을 받아서 2개월 정도 치료받았는데 큰 차도가 없어서 정확히 뭐 MRI라든지 이런 영상을 찍어봤더니 목 디스크에서 시작된 오십견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목 치료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회전근개 손상 그리고 오십견에 대한 그런 두 개가 굉장히 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회전근은 그야말로 근육에 대한 손상, 근육이 파열된 거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팔이 안 올라가요. 스스로 올려도 안 올라가요. 근데 근육의 역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팔을 들어주면은 통증 없이 팔이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팔을 올리기는 힘들지만 누군가 들었을 때 어깨가 올라가면은 회전근개 손상일 경우가 있고요.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올라가기 힘들지만 관절이 굳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주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오십견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십견 걸렸을 때 질환이 생겼을 때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팔굽혀펴기나 다른 어떤 팔 운동을 같이 해도 되나요? 이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복합적인 팔굽혀펴기를 하면은 어깨에 더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깨의 범위가 80% 이상 회복되고 어느 정도 어깨와 팔뼈와 견갑골이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기능적으로 회복하게 되면은 이런 푸시업이라든지 이거는 재활 후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팔을 올리고 벌리는 유연성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중기에는 부분적인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후기에 푸시업이나 이런 복합적인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활 후기에는 팔굽혀펴기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제 오십견이 있다 한다면은 어떤 올바른 주의사항 및 어떤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십견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잘못된 자세, 그리고 옆으로 눕는 자세, 뭐 구분 등, 뭐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깨는 이제 목에서부터 시작돼서 혈관이라든지 우리의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도 많고요. 신경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추운 날씨라든지 많이 움츠리고 이게 경직되어 있으면 오십견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 동작들, 그리고 좀 체조 동작들, 뭐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가 춥지 않게끔 뭐 온찜질하는 습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평상시에 오십견이 있더라도 훨씬 더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십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 정석 좋아요, 알림까지 필수.